중동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팀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격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은 아야톨라 정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이슬람 공화국의 탄압에서 시위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본인과 여러 공화당 고위 인사들은 미국이 이란 상황에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린지 그램프 상원의원은 심지어 지원이 이미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모든 미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2025년 6월 12일간의 전쟁 동안 공개적으로 논의된 후 실제로 이란을 공격하기까지 3일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즉, 새로운 공격이 조용히 실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이스라엘에서 방위군이 긴급히 전투준비태세로 전환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이미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란의 약화 가능성을 배경으로 테헤란에서는 모든 가용 무장 세력과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동원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만약 그들이 실제로 이란의 전국적인 시위에 개입하거나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이 이스라엘과 지역 내 미국 군사기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아야톨라 정권은 명백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1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지난밤 아야톨라 정권은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체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위를 멈추지 못했고 오늘날 이란의 약 200개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시위대가 무기를 드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트로비치입니다. 이 복잡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란 시위에 관한 최신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테헤란 당국이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후 이란 당국은 지난밤에 급습을 벌여 지난 2주간 전국을 뒤덮은 시위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시위대에게는 사형까지 경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2025년에 아야톨라 정권은 이란 역사상 최다 사형 집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시위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는 최소 116명에 달했고 체포된 사람은 이미 약 3,000명에 이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치안부대의 희생자들만 보도하며 시위대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위대를 점점 더 자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며 국가 통제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몇 명의 바시즈나 혁명수비대 대원이 사망했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 언론도 시위가 일요일까지 계속되었으며 테헤란과 북동부의 대도시 메슈헤드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토요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탄압을 경고했습니다. 1월 10일 에도 정권은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검찰총장 모하마드 마와이디 압둘라프 아자드는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란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반란자들을 도운 사람들조차도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검사들은 지체 없이 기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위한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를 배신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외세의 지배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동정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란 정권은 이미 1월 8일 목요일에 국가의 인터넷과 국제 전화 통화를 차단했습니다. 전반적인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이란의 치안 당국이 과거 다른 시위 진압 때처럼 유혈 탄압을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를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이란을 휩쓴 이번 새로운 소요 사태의 규모는 2009년 시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보이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시위가 1979년 샤가 축출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트럼프 행정부는 아야톨라 정권과의 게임이 끝났다고 분명히 했고 트럼프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다음 발언입니다.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원하며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란 국민들에게 여러분의 오랜 악몽이 곧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억압을 끝내려는 결의는 트럼프와 언론의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는 시위대가 아야톨라 정권을 이기는 뜻입니다. 종교 정권 아래서는 이란이 위대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이엄은 의미심장하게 지원이 이미 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미국 언론에는 백악관에서 나온 내부 정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들이며 숨기려고도 하지 않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이른 내용들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공격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위 진압 보복으로 이란 공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공격을 승인하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경제적 불만으로 촉발된 시위를 이란 정권이 진압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에게는 테헤란의 비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자 푸틴 측은 트럼프가 시위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고 그들에게 가장 아픈 곳에 아주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군대 상륙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아픈 곳에 강력한 타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백악관에 보고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토요일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탄야후와 긴급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 루비오는 미국이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고 간략하게 밝혔습니다. 이후 백악관 소식통들은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위 진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중동 주둔군 지휘관들이 군사 거점을 강화하고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이 아야톨라 정권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1월 10일 이란군이 대규모 시위 진압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군부는 국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약속했고 전략적 인프라와 국유 재산을 비난했으며 이어서 이스라엘과 테러 단체들이 소요 사태를 조직했다고 비난하고 적의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즉 정권이 모든 힘을 시위 진압에 쏟고 있는 동안에는 공격에 대응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테헤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전국적인 시위에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갈리바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점령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 및 운송 거점들도 우리에게 정당한 표적이 될 것입니다. 테헤란은 합법적 자기방어로 잠재적 위협에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은 후에만 대응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각,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안보협의에 참여한 3명의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미 4일째 중동 지역으로 수십 대의 공중급유기와 대형 군용 수송기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미국 본토와 영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서 중동으로 이동되고 있습니다. 한편 타임스지는 지난 토요일부터
서퍽과 글로스터셔에 위치한 영국 공군 기지 3곳에 최소 14대의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와 2대의 중무장 AC-132 헬리콥터가 착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대규모 항공기 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이 점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밤 미국이 시리아에서 다시 이슬람 국가 세력을 공격했다는 점과 항공기 이동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리아에서의 작전과 연관짓고 이란 공격 준비와는 연결하지 않지만 이것이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과 시위로 이란이 약해지면 그때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완전히 제압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략가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미 3월에 가자 지구에서 격렬한 전투를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가자시에 대한 공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전은 평화협상의 중재자였던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세 준비에 대한 소문은 바로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 중동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후원을 통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